대한민국의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허허벌판 위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처럼 이제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냅시다.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그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 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만남,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평가와 또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동맹에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방미 마지막 일정, 필리조 선수 방문이었습니다. 대담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큰 틀의 의견 접근도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스가의 상징인 필리조선소 시찰을 마지막 일정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 대책,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마스가의 상징 필리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새 함정 명명식 대통령의 축사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이제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동맹국의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함께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내려가는 또 하나의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허허벌판 위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처럼 이제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냅시다. 네, 한미 정상회담의 첫 화두 모두 발언 시작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배를 정말 잘 만든다. 이런 조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방미 마지막 일정도 필리조선소 시찰이었는데 미 행정부도 동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협력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앵커님 짚어주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입이 열면 무슨 말이 먼저 나올까 다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역시나 조선을 먼저 짚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대신 이재명 대통령 방미 일정은 수미일관 지금 조선에서 시작해서 조선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 필리 조선소라는 게 지금 하나 측에서 지금 작년에 이제 인수를 했던 조선소고, 또 이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지금 주에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또 미국 대선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정말 다들 굉장히 유심히 다들 보셨을 텐데, 펜실베니아는 소위 말하는 이제 보라색 주라고 표현을 하죠. 스윙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빨갛게도 됐다가 파랗게도 됐다가라는 뜻에서 이제 보라색 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왔다 갔다 아주 어떻게 보면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펜실베니아 하면 역시 미국 제조업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랬던 지역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러스트 벨트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동안 이런 이제 컨베이너 벨트가 녹이 슬었다고 할 정도로 이런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 조선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쇠퇴했던 것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려 내지는 나아가서 뭐 분노 이런 것들이 응집이 돼서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한 번의 대통령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를 겪었지만 다시 재임하게 되는 정도로 그 미국 산업에 대한 재부흥에 대한 열망은 미국 국민에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도 이 펜실바니아의 이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 또 우리 기업이 또 이렇게 인수한 조선소가 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 제조업 재부흥과 조선업 재부흥의 어떤 상징과 같이 여겨지는 네.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시 샤피로 지금 펜실베니아 뭐 주지사라든지 뭐 토드 영 뭐 이제 인디애나이지만 이분도 이제 펜실베니아 출신이더라고요. 이분 예. 이제 상원 의원이신데 뭐 이런 분들도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치 앞으로 이제 이 한국의 제조 능력과 또 미국의 이 조선업의 재부흥에 대한 그 열망이 합쳐지면서 그 이 필리 조선소를 지금 필두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포문을 여는 것 같은 그런 상징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전 일정은 알링턴 묘지를 방문해서 헌화하고 참배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일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국가 정상이 상대국을 갔을 때 이런 어떤 상대국에 대한 그런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흔히 이런 소위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죠. 현충원을 참배를 하신다든지. 근데 특히나 이제 한국과 미국은 뭐 그야말로 혈맹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네. 표현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시기도 하겠지만 말 그대로 전쟁을 같이 치른 그 동맹입니다. 동맹에도 뭐 여러 어떻게 보면 수준이나 단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진데 뭐 한국은 그야말로 미국과 피를 같이 흘리면서 싸운 그런 동맹이고 혈맹이고 그것도 한 번도 사실 아니었고 다른 또 전쟁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또 우리가 이제 연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한미 동맹의 그 특이한 그런 구조인데요. 이럴 정도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을 같이 치렀고 피를 나눈 그런 혈맹이고 앞으로도 이 동북아뿐만이 아니라 또 세계의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다 두루두루 이런 것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한미 정상회담 면면을 한번 볼까요? 네. 직전까지 이렇게까지 조마조마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회담이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아져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는데 교수님은 이번 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유, 맞습니다. 지금 아마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패널이 나오셔도 네. 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 저도 지금 하루 이상 듣고 있는데 저 역시 뭐 새벽부터 당연히 뜬 눈으로 이제 지새우면서 네. 지켜보고 또 방송도 나가고 했는데 이 한 2시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긴장을 했었고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아니지만 네. 앞서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장면이 막 떠오르면서 아마 조마조마하는 그런 국민분들도 많이 적지 않이 계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지금 이렇게 이번 이런 회담 과정을 지켜보니까 역시 대중 정치인으로 성공하신 분이 많지 뭐라고 표현할까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역시 있으시구나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거는 네. 뭐 비단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다 떠나서 그런 부분을 떠나서도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굉장히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 부분을 이렇게 받아치시는 걸 보면서 상당히 역시 대중 정치인으로 성공하신 분답게 그런 면면을 보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고요. 네. 글쎄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오해했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아마 기저에 있는 어떤 의심이라고 할까요? 미국 네.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완전히 다 해소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뢰를 앞으로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모두 발언 우리가 다 생중계로 지켜본 그 장면에서는 다행히도 큰 그런 돌발 상황 없이 넘어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랜 정치 경력으로 인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함이 빛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외신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는 외신들도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쉬운 그 상대가 아니고 누구한테도요. 뭐 하다못해 우리 옆에 있는 이제 일본의 뭐 이시바 총리도 그렇고 뭐 키어 스타이머 영국 총리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다 대단한 나라의 지금 사실 정상들 아니시겠습니까? 아무리 뭐 영국이나 일본이 과거 같지 않다 할지언정 그래도 세계 경제에서나 뭐 문화적으로나 다 영향력 있는 국가의 그런 정상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들도 이유가 있었겠죠. 다 그만치 뭐 부닥쳐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지금 국민들에게도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정상들이 다 그 마음을 누르고 아마 응대하신 게 있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순간에 대해서는 비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이유는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얻은 게 무엇이냐라는 아마 그런 지적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가서는 완전히 바뀐 그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만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아무래도 그런 좀 자존심도 높고 어떤 인정 욕구도 강한 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어떻게 보면 잘 그 부분을 만족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이제 좀 순조롭게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화수를 이제 활용을 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하나만 뭐 인용을 하자면은 뭐 AP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트럼프의 과거 회담에서 교훈을 얻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학습 효과를 토대로 해서 좀 잘 풀어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체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을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기술이 화제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대통령님의 평화를 지키는 기간의 미국의 역할을 넘어서서 새롭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일명 칭찬 외교, 칭찬의 기술로 불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책, 뭐 거래 기술 이런 책도 좀 열심히 읽고 준비를 정말 치밀하게 열심히 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 저 대통령실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였습니다. 특히 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이제 라임이라고 할까요? 네. 운율을 맞춘 듯한 그런 문구도 그렇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뭐 트럼프가 그렇게 세계 평화에 얼마나 그렇게 기여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도 지금 어제 이렇게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있어서 조금 잠깐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뭐 미국에서라고 해서 다 뭐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하는 거를 잘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의 그 욕심과는 달리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뭐 지금 이스라엘과의 뭐 여러 지금 중동 지역에서의 그런 분쟁 상황도 쉽게 잘 정리가 잘 안 되죠. 본래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일어나는 건 어떤 면에서 우연치 않게 순식간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수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거기에 지난한 정말 그 과정이 있을진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뭐 그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피스메이커인가 아마 들으시면서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의 가진 어떤 그 의지를 좀 다시 한번 그 북돋아주는 그런 차원에서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한반도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전쟁 때문에 뭐 그 전에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조금 우선순위가 밀리는 측면이 있죠. 뭐 말로야 뭐 김정은하고 친하다, 뭐 만나고 싶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런 그 의지를 실제로 실행을 할 만큼 미국 행정부에게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그렇게 급박한 사안인가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지역이 지금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뭐 대통령께서 본인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인커리지 하는 거죠. 기운을 북돋아주는 표현을 하셨으니 그 부분을 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다시 한번 좀 주의가 환기가 되지 않았었을까. 그래 맞아 내가 이제 그쪽도 신경 써야지 하는 그런 아마 생각도 했었을 거고 그래 맞아 나는 김정은하고 본래 친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도 뭐 긍정적이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대화를 풀기 위한 어떤 소재였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너무 조금 북한 얘기가 많았던 것이 뭐 다소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중 씬 스틸러 장면이 있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Is that your pen? 네, 가족. Yes, that's my pen. Autograph pen. You know what I like? The writing is beautiful. The thick. 대통령께서 사인한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No, it's nice. Is this made by in your country? Oh yeah. 한국. 대통령께서 하신 그 아주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겁니다. I'll use it because for me, I like that kind of writing. I like that. So 영광이죠. 두께가 굉장히 많은 대통령께서 쓰시는 사인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선물한 펜도 화제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펜 사랑이 유명하잖아요. 혹시 이것도 전략이었을까요? 아니 뭐 전략이었던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나오는 얘기들이 보니까 좀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요. 뭐 잘 대응하신 것 같고요. 뭐 이 일이 있고 나서 무슨 그 회사에 지금 주가가 뭐 상한가를 쳤다라는 이런 소식까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깜짝 뉴스였었으니까 뭐 네. 이거 자체를 굉장히 계획하셨던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 외에도 여러 다른 좀 트럼프 맞춤형 선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기는 하네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거북선 네. 모양의 뭐 그런 우리 명장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그 모형을 선물했다든지 뭐 그것이 앞서 우리 모두의 말씀 나눴던 그 역시 조선업의 재부흥에 관한 그 열망이 크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해군의 어떻게 보면 우리 해군의 자부심이자 네. 거북선은 뭐 세계의 그 해양 대전사에도 길이 남을 그런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도 다시 한번 그 미국에게 또 기분 좋은 선물이 됐겠지 싶고 그리고 이제 뭐 골프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이렇게 좀 등치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골프채도 뭐 선물을 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선물도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많이 했고 대통령의 유연함도 빛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김여정이 미국과 저를 비난하는 발언을 할 때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a lot of leaders. I've gone through a lot of leaders in South Korea. You know, it's been quick. You'll be there for a long time. But we, in the various leaders that I've dealt with, they were not approaching it properly, in my opinion, having to do with North Korea. But I think your approach is a much better one.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예상과 달리 한반도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참석을 하겠다 말을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 초대도 슬기로운 제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경주에서 남북미 회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까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우리 지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뭐 현실적으로 당장 에이펙 경주에서 모두가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가능성으로서는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없고요. 뭐 그동안 뭐 준비하신 게 있으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일단 먼저 물리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구도가 이렇게 딱히 풀린 게 없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인 게 지금 풀린 게 없는데 구조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지금 역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랑 상관없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은 지금 전쟁 이후 다 아마 국민들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는 어디 먼 데 얘긴가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당장 뭐 에너지, 식량은 말할 것도 없고 지정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유럽의 안보가 바로 우리 지금 동북아 안보랑 직결되는 상황으로 됐고 거기에 한복판에 지금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변화에 어느 정도 실타래가 풀리기 전에는 이렇게 북한하고 따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좀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북한의 지금 실제 반응을 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지금 뭐 에이펙에서 만날 수 있을 거다 이것은 조금 너무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뭐 이런 취지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있으신 것으로 보이니 뭐 그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반도 평화에 앞으로 더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당장은 어렵겠지만 길게 되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방비 증액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그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 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네, 회담 직후에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왜 먼저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라고 말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선제적인 조치가 아니셨나 싶고요. 지금 CSIS라고 하는 저 싱크탱크 자체가 지금 워싱턴 한복판에 있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아주 영향력이 많은 강한 그런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데 저기에서 지금 저렇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저 말의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방향성을 잡은 거는 이미 뭐 말하자면 이런 그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좀 부담을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부터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저런 발언을 하셨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왕지사 금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나토 같은 경우도 뭐 인상을 하는 부분은 5%까지 높이라라고 트럼프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오케이 그럼 3.5% 늘리고 1.5%는 이것을 이제 기간 시설을 뭐 바꾸는 데 쓴다든지 해서 5%를 맞추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펼쳤는데 우리도 기왕지사 어차피 돈을 써야 한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이 초고령 사회에 이 경기가 안 좋은데 제한된 그 재원을 가지고 써야 한다면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역시 이런 그 어떤 첨단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뭐 방향적으로는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우리도 지금 뭐 군의 절대 숫자가 이미 줄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남녀 갈등도 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의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너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여기에 이제 사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도 매일같이 지금 해킹에 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귀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이 해킹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그냥 어떤 정보를 탈취하는 지금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이버 전의 그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뭐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어떤 그 국내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이미 발전을 했고 이것은 뭐 이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하고 있고 뭐 북한이라고 해서도 그게 예외가 아니고 뭐 북한의 지금 사이버 공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지금 잘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맞는 방향을 얘기하셨던 측면이 있으니 앞으로 이제 또 이제 디테일이 어떻게 짜여져 갈지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방위비의 범주라는 게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있다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증액하는 거다라는 설명이셨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단추는 아주 잘 끼웠습니다. 후속 협의는 계속 될 텐데요. 일단 뭐 공동 합의문이라는 게 없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의 과제도 많이 남았을 텐데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쉽긴 아쉽습니다. 사실은 정상이 그것도 이제 3실장까지 다 같이 가셨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좀 선언적인 것이라도 좋으니 그런 문건이 있거나 내지는 좀 이렇게 불투명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 간에 그런 합의가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디테일에 관해서 차분하게 또 국익을 지켜가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